안녕하세요.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이란 채널 액다의 주연입니다. 자, 액다의 태평양 전쟁사, 액다멘터리 전쟁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일단 그 역사 콘텐츠 다루는 거는 독이 든 성배야. 잘해야 본전이야. 잘해야 본전이고 올바른 사실을 알려주더라도 그 이제 수많은 역공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역사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밀덕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역사 콘텐츠 다루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유쾌하고 재미나게 다루자 그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일본들의 팩트리 좀 심합니다. 전 일본 문화 좋아해요. 일본 문화 좋아하고 일본 여행도 자주 가.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은 도대체 긍정하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2차 세계대전사 일본 다루는 것 자체가 그냥 애초에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딱이라던가 지랄 옌병 일본들의 습격이 강해요. 그래서 일단 역사 컨텐츠 다루기 싫었는데 뭐 어쨌건 다루게 됐네요. 일단 저기 한 게 있으니까,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가보죠.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저 이제 역사 전 전공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충 스토리텔러입니다. 스토리텔러고 실제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을 너무 재미있게 봐갖고 제가 뭔가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소설을 쓰고 싶어갖고 이제 오늘 영상을 기획하게 됐고요. 실제 역사 속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역사 속 사실을 기반으로 했지만 그냥 그거 기반으로 이야기를 푸는 거지, 올바른 역사 사관과 올바른 역사는 뭐 다큐멘터리 보신다던가 관련 서적을 보시는 걸로 지식 탐구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태평양 전쟁과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사실 미드웨이 해전만 하려고 그랬어요. 이 이후에 뭐 과달카날 전역이라던가 이오지마 전투라던가 도쿄 대공습이라던가 안 할 겁니다. 미드웨이 해전만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자, 정사가 아니고 야사다. 그쵸, 노매드님. 자, 1,000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을 하려면 결국에 진주만 공습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진주만 공습이랑 두리틀 특공대가 나와야 미드웨이 해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진주만 공습과 그 다음에 두리틀 특공대입니다. 사실 이거 영화가 두 편이 있거든요. 뭔 영화가 있냐면은 옛날에 마이클 베이가 만들었던 영화인 진주만이랑 그 다음에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인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둘 다 작품성이 뛰어난 건 아닌데 연출이 개쩌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사에 좀 관심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었고, 뭐 어쨌건 자, 진주만 공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배경 이야기가 좀 길어요. 사실 진주만 공습 오는 이야기는 금방 끝나고요, 배경 이야기가 꽤 긴데. 자, 때는 자 옛날 옛쪽으로 올라갑니다. 때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국가들과 수많은 열강들과 이제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었는데 청나라 제껴버리고 그 다음이 어디? 러시아였어요. 러인 전쟁이 터지는데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서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일본이 그냥 러시아랑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러시아랑 싸우는 거냐면 영국이랑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있죠? 뒤에서 일본 존나 부추깁니다. 원래는 그랬단 말이야. 니 어디 식순인데 행줬잖아. 니 누구 해 많아. 그래서 약간 부산 남자들의 싸움처럼 서로 소리 땅땅 치면서 서로 때리진 않았단 말이야. 때리진 않고서 마 이러고 있었는데, 자, 영국이랑 미국 생각은 달랐죠? 러시아가 존나 싫어요. 예로부터 그레이트 게임도 그렇고 서구 열강들은 러시아가 뭔지를 하면 아주 그냥 기겁을 하면서 곰탱이가 움직인다! 라고 개 지랄을 떨면서 러시아의 남하라던가 별의별 것들을 다 막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마침 일본이랑 러시아랑 신경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본 꼬드기죠. 야, 사실 걔 족밥이야. 니가 그냥 정권 지르기 한 방이면 깨갱하고 쓰러진다니까? 그래서 일본은 존나 부추기죠.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힘도 그럴 능력도 없는 걸, 그러니까 새끼야, 형이 너 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하고서는 너도 하고서는 차관을 빌려준다던가 아니면은 유학생들 많이 받아준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기술 같은 거를 제휴를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을 존나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본도 마침 일본도 러시아 상대로 이길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수많은 열강들도 그랬고. 근데 그 당시 뭔 생각이었어? 그 당시 이제 수많은 서구 열강들은 진지하게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일본이 러시아 상대로 피 좀 빼놔봐. 러시아 피가 100이면 일본이 한 70까지는 빼주겠지? 70에서 80까지는 빼주겠지? 아니면 러시아가 일본 신경 쓰느라고 다른 데 신경 못 쓰겠지? 크크크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일본도 약간 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러일 전쟁이 시작이 돼갖고는 일본이 러시아 상대로 헤이! 러시아! 돈뚜대고선 빡쳤는데 러시아가
씨발 하고서는 러시아가 해구공하고선 쓰러집니다. 그래갖고는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지죠. 그랬더만 이제 세계의 판도가 난리가 납니다. 뭐야 일본 저렇게 셌어? 그리고 러시아 이 새끼 걔 족밥이었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체면을 구기죠. 러시아가 체면을 구기고 일본은 자신감을 얻죠. 나 강한 걸지도? 첫 번째로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 이후로 1차 세계대전, 청일전쟁이라던가 그 다음에 러일 전쟁,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이 기습적으로 참전하죠. 사실 1차 세계대전은 말이 그 1차 세계대전이지 사실 유럽 전쟁이잖아요. 유럽 전쟁인데 이때 일본이 생각을 하는 게 연합국 쪽에 붙어갖고는 중국에 있었던,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쪽에 있었던 그 동맹국 쪽의 식민지를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갖고 남이 전쟁하는 거에 숟가락 얹어갖고는 자 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어마어마한 전쟁 특수를 노리죠. 특히나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특수를 노렸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동맹국의 식민지라던가 동맹국의 항구 긴바이 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제조 같은 게 전부 다 이제 전시 체제로 전환이 되니까 뭐 그 외에 다른 생필품 같은 걸 만들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요시 새로운 시장이다 그래갖고는 유럽 쪽에다가 이제 마구마구 팔죠. 그래갖고 일본이 전쟁 투수를 어마어마하게 누립니다. 그래갖고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항복해갖고 좀 일찍 끝나니까 일본이 얘기하자. 왜 이리 빨리 끝난 거야? 조금만 더 하지. 아쉽다. 딱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더욱더 지속이 됐으면 일본은 더욱더 호황을 누릴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경제라던가 일본의 부흥과 발전은 전쟁 특수였습니다. 한국전쟁까지 일본의 성장은 전쟁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사고방식이 이상해집니다. 뭐 물론 이제 이 당시 서구 열강들도 그렇고 패턴은 똑같았죠. 최대한 많이 식민지를 얻어갖고는 식민지의 고열을 쥐어짠 다음에 그걸 다시 식민지에다가 팔아. 그래갖고는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가지고서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일본은 첫 단추부터 잘못 뺐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공황쯤이 되죠. 대공황쯤이 되니까 일본이 이제 씨발 존나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 자신들의 이제 웅장했던 과거 골든 에이지에 대해서 한번 쓱 봅니다. 일본이 쓱 보는데 보니까 일본이 거대한 성장과 일본이 그 그레이트해질 때마다 전쟁이 한 번씩 있었던 거야. 그리고 거대한 국가, 거대한 전쟁에 일본이 들어갔는데 전쟁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국가가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청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계대전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항상 안 있기로 모셨던 형님으로만 바라왔던 수많은 열강들 상대로 일본이 숟가락 얹어갖고 잘 하오하오 잘 지냈단 말이지. 그래갖고 일본이 이제 눈을 쓱 돌리는데 어디로 돌리냐면은 자 중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뭐 정확히 말해서 이제 만주 사변도 이야기해야 되죠. 사실 중일 전쟁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만주 사변이라던가 뭐 일본의 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던가 일본의 군국주의화 이야기해야 되는데 몰라요.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일본이 중국을 공격했다. 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남들 털어먹는 걸로 얘네들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전쟁이 없으면 안 되는 국가란 말이야. 마치 캡틴 아메리카가 전쟁 없이 살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거 일본의 목표는 어디? 중국입니다. 그래서 만주사변 이렇게 해갖고는 중국을 공격을 하는데 그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발전돼 있고 그 다음에 일본만큼의 군경 있는 국가가 거의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 당시 중국은 상태가 메롱했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자 중일 전쟁을 시작해갖고는 중국을 침공하는데 미쳤다. 어떻게 돼? 전쟁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게 중국을 밀어버리는데 사실 중국은 이 당시 거의 무정부 상태였죠. 그래서 중국의 해안가를 싹 다 먹어버립니다. 미친 일본 대제국 그레이트 어게인 딱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거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점령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 상대로 단기전으로 못 끝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넓은 땅과 이 넓은 중원 대륙의 인구들이 있죠. 얘네들 어떻게 통치할 거야? 이거 어떻게 통치할 거야? 이거 중원 대륙을 먹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몽골 제국이 먹었던 건 뭐야? 수십 년에 걸쳐 갖고는 갉아먹기.
그 다음에 여진족은 어떻게 했어? 여진족은 이제 그 내부의 반란군 동조자들을 해갖고는 이제 합병을 했죠. 점령 유지가 안 돼! 점령 유지가! 이게 그냥 미친듯이 파죽지세로 들어간 건 좋았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게 일본군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게, 자, 땅을 먹는 건 좋았는데 점령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보급은 어떻게 할 건데? 점령 유지는 어떻게 하고 보급은 어떻게 할 건데? 이 기나긴 전선 보이십니까, 여러분? 중국 전선이 씨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이때 일본의 전체 군대가 230만입니다. 230만. 일본 군이 예비 병력이라던가 실제 병력이 해군이라던가 육군 포함해갖고는 230만이에요. 오, 많은데 하겠는데? 이 당시 중국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거기다가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는 이제 중국에서 아예 늪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시작은 좋았거든요. 중일 전쟁의 시작은 좋았는데 늪에 빠져버려. 여기서 또 중국은 대놓고 안 싸워주죠. 장제스의 국민당 동부라던가 이제 모택동의 이제 빨갱이들이 대놓고 안 싸워주죠. 좁히고 도망가고, 좁히고 도망가고, 좁히고 도망가고 이러는 거야. 근데 역사적으로도 대국들은 이런 게릴라전에 약합니다. 얻을 것도 없고. 그리고 뭐야, 원래 일본이 중국을 공격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중국 정복이야? 아니죠. 중국을 이제 중국을 먹으면 뭐 괴뢰 정부를 세우든 중국을 통치하든 이 중국 땅에서 나오는 자원과 중국 그 땅에서 나오는 거대한 이 시장과 인구들로 뭔가 해먹을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치안 유지라던가 점령이 안 돼, 씨발. 그래서 뭐야? 중국의 넓은 자원과 시장을 얻으러 갔는데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때 군인들 그냥 갑니까? 군인들이 쓸 기름, 군인들이 쓸 병장비, 군인들이 쓸 보급품, 그래갖고 돈이 존나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라? 우리가 했던 전쟁은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병신 같은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 일본이 했던 전쟁은 뭐였습니까? 배상금 뜯어먹는 거였죠.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든 청나라든 그 다음에 이제 동맹국이든 걔네들 상대로 이제 배상금 뜯어먹고 그 배상금을 미천으로 이제 식민지에 투자해갖고는 식민지 사업 돌린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 중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란 말이야. 만일 중국이랑 뭐 우리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해갖고는 저기 하자고 치자고,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해갖고는 여기서 우리 자 맨입으로 가긴 그렇고 조금의 성의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데 누가 내줘 배상금을 누가 내주냔 말이야. 거기다가 이게 중국 전선이 골 때리는 게, 자, 미국이 여기서 국민당 정부를 지원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이 일본이 너무 옛날에는 개족밥이었고 동생으로 두덩 내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의 확장 정책이 해도 너무한 거야. 거기다가 일본이 중국도 먹고 여기 동남아시아로도 내려갈 것 같단 말이지. 미국이 국민당 정부를 지원을 해. 예를 들어서 야, 중국에 있는 산업시설 뭐 항저우라던가 광저우라던가 북경이라던가 상하이 우리가 다 먹었어. 중국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는데 뭐야? 미국이 국민당 정부를 여기 동남아시아 쪽을 통해 갖고는 이제 무기 같은 거라던가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은 넘쳐나갖고 병장기는 없을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는데 국민당 정부가 어디서 총이라던가 무기 같은 거 가져갖고 일본 상대로 게리라전을 펼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씨발 끝나지를 않아. 전쟁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는데 전쟁은 끝나지도 않아. 실체가 없어. 그래갖고는 아씨 누구지? 그랬는데 쓱 보니까 뭐야? 알고 보니까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갖고 미국이 이제 일본한테 우려를 표하죠. 마 일본 그러면 안 돼! 딱 그럽니다. 에? 뭔 소리예요? 너 자꾸 중국 괴롭히는데 그러지 마. 너 그냥 지금 조선도 먹고 있고 뭐 그렇잖아. 이미 너 만주도 먹고 있잖아. 만주도 먹고 있고 조선도 먹고 있잖아. 거기에서 만족해. 중국을 왜 자꾸 건드리는 거야 이 새끼야. 미국이 딱 그럽니다. 그래갖고 일본이 처음에는 남의 일에 신경 끄쇼. 그래갖고 일본이 미국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것 동안 미국이 맞다 이래서는 안 되겠잖아. 그래서 일본이 간단한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관세를 물린다던가 아니면 항공기 보급품 같은 거 있죠? 항공기 부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해요. 경제 제재를 하는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가벼운 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좋게 말해준 거였죠? 이거? 미국이 되게 소프트하게 가벼운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가벼운 경제 제재를 해줬어요. 근데 이 당시 일본의 석유라던가 철강
그런 거는 다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석유의 뭐 80%인가 70%를 미국의 텍사스 원유로 일본이 미국한테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속 같은 것도 미국에서 고물을 사와갖고, 고물이라던가 고철을 사와갖고 그거 녹여갖고는 이제 병장기를 만들고 산업에 그 공장에 투입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고 있었는데, 자, 일본이 겁대가리 없이 미국이 그러지 말라고 가벼운 제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뭔 생각을 하냐면, 아, 미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중국을 공격하는 걸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긴 하는데 별로 세게 안 나오는데요? 이럽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진짜 서윗하게 대해준 거였거든요. 이때 미국이 진짜 점잖게 대해준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일본이 이때 착각을 하죠. 미국이 점잖게 제재를 하니까 이거 미국이 이거 생각보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은가 본데요? 미국에도 생각보다 물러 터졌나 본데요? 더욱더 공격! 그래갖고는 중국에서 더 개지랄. 자,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미국의 경고라던가 제재가 점점 세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경고라던가 제재가 점점 세지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처음부터 세게 나갔으면 일본이 정신을 바짝 차렸을 텐데, 이게 그 개구리를 냄비에다가 넣어, 그 다음에 물을 끓여. 그럼 이게 갑자기 팍! 물이 끓는 게 아니라 물이 미지근해졌다가 따뜻해졌다가 펄펄 끓잖아요. 그러니까 뭐 버틸만 한데?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미국의 제재가 점점 세져갖고 이제 이게 미국의 태도가 좀 무서운 거야. 미국의 태도가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을 하죠. 아씨, 이게 중일전쟁의 중국 전선이 지지부진하단 말이야. 돈만 퍼먹고 얻어먹을 건덕지가 없어. 거기다가 미국의 제재가 점점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아씨 어떡하지? 아, 여기서 나가야 되나? 일본 내부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얘기를 하죠. 이거 조금만 더 미국 심기를 거스렸다가는 미국과 극단적인 관계까지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깝기는 한데 그냥 우리 중국에서 병력 빼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에서 그냥 병력 빼죠. 이거 꼬라 박은 게 아깝긴 한데 어쩌겠어. 지금 답이 안 보이잖아. 거기다가 미국이랑도 척질 거란 말이야. 빼줘. 그래갖고 어쩔 수 없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중국에서 나간다. 우리 만주만 어떻게 보전하자. 만주 괴뢰국만 보전을 하자. 딱 그래갖고 딱 나가려고 그랬는데 유럽에서 급보가 올라옵니다. 뭔 급보가 올라오냐면은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는데 파죽지세로 밀고 왔다는 소식이 딱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선 독일이 뭐야? 폴란드 침공해갖고 폴란드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본이 판단착오를 하죠. 여기서 일본이 판단착오를 존나 하는 게 첫 번째로 독일이 유럽에서 어그로를 존나 끄는 거야. 독일이 유럽에서 어그로를 존나 끄는데 미국은 영국이랑 친하고 미국은 독일에만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 대한 신경을 더 쓰지 않을 것 같은 거야. 미국이 독일 신경 쓰느라고 우리한테 신경 안 쓸 것 같은 거야. 두 번째로, 야, 독일이 프랑스를 밀었어?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일본 생각을 했거든. 프랑스는 유럽의 짱이잖아요. 프랑스는 유럽의 중국이란 말이야. 그랬는데 독일이 프랑스를 밀어버렸다는 거야. 유럽의 중국인. 그러니까 우리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근거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도 가능한 거 아니야? 야, 독일도 프랑스를 밀었는데 우리라고 중국을 못 밀어? 근데 못 밀고 있었잖아, 씨발아. 못 밀고 있었잖아. 근데 일본이 이상한 생각을 하죠? 야, 우리도 독일처럼 접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독일이 어그로 끌어주겠지. 독일이 어그로 끌어주면 미국이 우리 말고 독일을 생각하겠지. 이억만리 떨어져 있는 우리한테 신경을 쓰겠어? 일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게임이 해볼만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일본이 뭔 생각을 하냐면 이거 확고히 하자. 요시! 좋다! 독일 그대로만 해줘! 그래갖고 일본이 뭔 생각을 하냐면 사국 동맹을 생각을 해냅니다. 사국 동맹. 뭐야? 독일 제3제국, 일본 제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왕국, 그 다음에 소련, 이 4개의 국가가 표전 해갖고 이렇게 서로 동맹을 체결을 하면은 어떻게 해? 미국이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일본이 행복 캐리어를 활활 돌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랑 독일이랑은 동맹을 체결을 해요. 그래갖고 소련한테 얘기합니다. 소련한테 우리 동맹을 체결하자. 나카마가 되자. 근데 소련은 저희가요? 왜요? 우리가요? 왜요? 우리가 왜 너희랑 해야 되지? 근데 일본은 계속 하죠. 동맹하자. 야, 지금 이거만큼 또 위대한 기회가 어딨는데. 근데 소련은 저희가요? 왜요? 계속 그러는 거야. 자, 그래갖고 이때 어떻게 하냐면 소련이랑은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일본이 소련이라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존나 웃기는 게 소련은 야 말 그대로 우리 니 땅 내 땅 서로 넘보지 말기 하고서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단 말이야. 그런데 뭐야? 일본은 이게 소련이랑 동맹을 맺은 걸로 어마어마한 착각을 합니다. 일본은 소련이랑 동맹 맺은 줄 알고서 야 사국 동맹 성공. 야 소련도 우리 팀으로 넘어왔대. 마음 놓고 우리 저기 중국도 공격하고 이거 남방 자원지대 동남아시아도 공격할 수 있겠는데? 야 지금 뭐야 독일이 프랑스 개 조패고 그 다음에 영국도 개 조패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야 1차 세계대전 그레이트 어겐.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뭐 했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그 뭐야 동맹국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라던가 중국에 있던 뭐 조차지라던가 식민지 일본이 김빠이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프랑스랑 영국에 동아시아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남방 자원지대를 우리가 캣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갑자기 생각이 이상해지죠? 지금 중국도 지금 정리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 놈들이랑 프랑스 놈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여기 남방 자원지대 동남아시아까지 우리가 먹어볼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새끼들 여기도 정리도 못하면서 꿈도 크죠? 처음에는 미국이 일본한테 경고를 하니까 일본이 안 듣다가 하지 말라고 딱 이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했어? 처음에 미국이 일본아 중국 괴롭히지 마 자꾸 그러면 이놈 한다. 근데 일본이 말 안 들어. 호호호호 못 때리쥬? 틀딱이쥬? 너무 멀리 있쥬? 일본이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아유 요 녀석 요거 그러지 말래니까 그랬다가 미국이 갑자기 야 씨발 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정색 때리니까 일본이 그래갖고는 일본이 알았어 우리 빠질게 만주만 먹을게. 일본이 처음에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은 일본 새끼들 이제 슬슬 빠지겠지 일본 녀석들 빠지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독일이랑 동맹을 체결하더만 동남아시아로 밀고 들어갈 준비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일 전쟁에 그 중국에 있는 병력도 더 공고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이 새끼들이 오냐 하니까 이 미국이 오냐인 줄 알아? 그래갖고는 이제 미국이 세게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거의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자꾸 지랄하면은 아저씨가 이놈 한다 그랬지. 이 새끼들 안 되겠어. 지금부터 일본으로 들어가는 고철과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한다.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당시 일본이 고철이라던가 금속 같은 고철이라던가 석유는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끊으면은 일본은 끝나요. 이 당시가 뭐 중동이 개발이 됐던 것도 아니고 뭐 만주에 있는 유전도 개발됐을 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당시에 미국이 그 일본의 석유 대부분 납품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끊으면 일본은 끝나. 그래갖고는 야 씨발 이놈 지금부터 틀리 압수 아니죠? 지금부터 석유 압수 그 다음에 압수도 아니지 이거 원래 미국 건데 고철 압수. 그러니까 일본이 씨발 안 되겠다 그 협상이다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라고 일본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딱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를 하죠. 뭘 해줄 수가 있는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니 씨발 우리가 그동안 말 예쁘게 우리가 좋게 얘기했을 때 진작에 빼지 그랬어. 야 중국에 있는 병력들 싹 빼 그럽니다. 이게 사고방식이 존나 이상한 게 미국이 좋은 말로 할 때 중국 그만 괴롭히라 그랬죠? 그때 뭔가 그만뒀어야 됐거든? 근데 이제 미국이 석유 군수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이 대뜸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그럽니다. 근데 비기긴 뭘 비겨. 우리는 석유 안 줄 거고 중국에 있는 병력 싹 다 빼. 원상 복귀시켜놔 그러는 거야. 일본 생각은 그게 아니었죠. 일본은 뭐 중국 우리가 점령한 거의 절반 정도는 포기하고 만주는 보전해야지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아니었죠. 그냥 다 빼라고. 그래갖고 협상에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중국에서 병력을 뽑는 대신 미국은 뿅뿅을 해주게 딱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없어. 일본이 미국한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뭘 해줄 수가 있는데? 그냥 빼라고 씨발아. 뭔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야. 비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맞다 씨발 그때 말 들을걸. 일본이 딱 그런 거야. 자 근데 이때 일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원래 뭐야 처음에 아름아름 학교만 갔단 말이야. 포커라던가 섣달을 친단 말이지. 그래갖고 일본은 뭐야 계속 원금 보전도 못하고 계속 학교 가갖고는 돈이 존나 빠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가 딱 뜬 거야. 이러면 가야지 씨발. 뭐야? 원래 그 중국에서 다 이럴 거였단 말이야. 중국에서 꼬라박았다가 실패해갖고
빼야 됐단 말이야. 그랬는데 아니 중국뿐만 아니라 남방자원지대 인도네시아라던가 뭐 태국이라던가 그쪽 있죠. 뭐 베트남이라던가 그쪽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그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우리가 뺏어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심지어 빈집이야. 주인만 바꾸면 돼. 중국은 침공을 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정부를 수립하고 거기 있는 그 인간들을 통제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괴뢰정부 수집하고. 근데 뭐야? 동남아시아에 있는 남방 자원지대는 위치 이동만 하면 돼. 주인이 영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돼. 심지어 자원도 존나 많아. 플랜테이션도 할 수가 있어. 고무도 나와. 석유도 나와. 보크사이트도 나와. 시발 중국이랑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가성비가. 당장 그 심지어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가 딱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죠. 빼라 그래야 되거든요. 미국이 빼라 그러는데 야 시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빼? 안 돼. 그렇게 해갖고는 이렇게 된 이상 미국을 공격한다. 야 미국이랑 전쟁을 해서라도 여기 동남아시아 먹어야 된다. 이 지랄이 나는 거야. 근데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죠. 국가가 이제 경제가 망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을 공격해서 중국을 기반으로 경제를 살린다. 하지만 석유와 금속이 부족하다. 하지만 미국이 석유와 금속을 막고 있다. 하지만 석유와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하지만 전쟁을 계속하면 미국이 석유와 고초를 금수 조치한다. 하지만 석유와 고초를 얻기 위해선 전쟁을 해야 된다. 씨발 이성을 놔버려. 이때부터 먹을 수 있는 능력은 둘째치고. 아니 자 동남아시아가 텅텅 빈 건 맞아. 동남아시아가 텅텅 비게 된 건 맞는데 여길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근데 그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지죠. 여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여기가 빈 게 중요한 거야.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대.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는데 시드머니 얼마나 있는데? 나 시드머니 없는데? 하지만 지금 난 테슬라 테슬라 주식을 사야겠어.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겠어. 너 시드머니 얼마나 있는데? 저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나 있죠? 자본금은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래갖고 일본의 계획은 뭐냐? 일본의 계획은 여기 남방 자원지대라고 하죠. 동남아시아들을 먹어서 일본의 부족한 자원이라던가 시장을 확보해서 다시 일본 제국 그레이트 어게인 한다. 그게 일본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이 미국 놈들이 귀축 영미가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과 전쟁은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근데 왜 자꾸 일본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고 더 강경 드라이브로 나갔어?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 먹는 거 갖고도 지랄했는데 특히나 요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은 더더욱 좌시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이 생각을 하자. 미국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미국과의 전쟁은 필수 불가결한데?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이제 싱크탱크가 돌아가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면은 분명히 미국이 제동을 걸 텐데 그럼 미국이 지금 말하는 워딩을 보면 전쟁을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전쟁할 것 같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미국이랑 전쟁을 해야 돼. 우리가 미국이랑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일본이 이제 거기서 대가리를 존나 굴기 시작하죠. 근데 일본이 믿는 구석은 뭐였어? 첫 번째 태평양 전쟁 시작되기 전에 1941년에 일본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태평양에서 일본을 대항할 수 있는 해군은 거의 사실상 없었습니다. 전력면에서 미국을 능가했어요. 전력면에서 항공모함이 미국은 3대, 일본은 8대. 거기다가 전함이랑 순양전함 대수도 일본이 많아. 그리고 중순양함의 대수도 일본이 미국보다 많아. 그리고 경순양함의 대수도 일본이 미국보다 많아. 네덜란드라던가 영국에 있는 거 빡빡 긁어 모아야 일본에 비빌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냥 숫자만 보면 장난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당시에 일본군 전력이 얼마나 되죠? 230만입니다. 230만. 당시 일본군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230만이었어요. 거기다가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한 100만이 됐나? 100만 조금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미국 놈들은 간보고 있어갖고 얘네는 실전 경험이 없었어. 근데 일본은 뭐야? 일본은 지금 중일전쟁 덕분에 관동군 같은
그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딱 그랬어. 일본이 믿는 구성은 요거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미국이 일주일에 항모를 한 척씩 찍게 되고, 하지만 미국은 호위 항모를 뽑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또 뭐야? 미국 항공모함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세 대밖에 없지? 자, 이때 미국은 유보트 잡으러 가겠다고 요크타운이 대서양으로 갔습니다. 보시면 여기 태평양 함대예요. 태평양 함대. 미국의 태평양 함대죠. 원래 요크타운이 미국 태평양 함대 소속이었는데 요크타운이 대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보트 때려잡겠다고. 그래서 야, 최고다. 최고의 타이밍이다. 첫 번째로 그랬어.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미국 놈들은 겁쟁이야. 서양 놈들은 그 곤조가 없어. 곤조가. 귀춘경민은 곤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본의 황국 정신, 야마토 정신만 있다면은 서양 놈들은 비치처럼 징징거릴 것이다. 우리가 세게 때리면은 it's too spicy Japan. Don't do that. Please. I beg you. 이럴 줄 알았던 거야. 일본이 황군 스피릿 정신, 야마토 정신으로 미국을 혼신의 힘으로 좁히고 이제 때리면은 미국이 해응. 저희는 정신력이 병신이에요. 일본 너무 무서워요. 쓰렌다. 살려만 다오. 태평양도 식민지도 주겠다. 이럴 줄 알았던 거야. 그랬어. 거기다가 일본이 믿고 있었던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자, 지금 미국은 독일 신경 쓰느라 바빠요. 미국은 우리랑 전쟁하게 되면은 양면 전선이 돼. 양면 전선이. 독일이 왜 망했어? 독일이 양면 전선 펼쳤다가 망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다수의 전력은 독일 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자, 미국의 전력의 3분의 2는 독일이라던가 유럽 전선으로 보낼 거야. 그리고 미국 전체 전력의 한 3분의 1 정도, 많아야 3분의 1 정도가 우리 일본을 상대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거 할만해. 미국이 정말 거대한 나라고 산업이 잘 되어 있는 국가야. 미국 상대로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순 없어. 하지만 지금 독일이 유럽에서 열심히 활보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미국은 우리한테 풀파워로 상대 안 해줄 거다. 미국은 우리의 풀파워로 상대 안 해줄 거야. 3분의 1 되는 전력으로 우리를 상대해 줄 건데, 씨발, 이러면은 우리 할만하다. 딱 그랬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뭐야? 실제 미국은 국력의 10%로 일본을 상대합니다. 뭔 전체 병력의 3분의 1이야. 일본의 예상은 뭐였어? 미국의 3분의 1 정도 전력을 쓰겠지 그랬는데, 실제 전쟁 들어가니까 미국은 딱 10% 전력으로, 국력의 10% 전력으로 일본을 상대합니다. 나머지는 유럽으로. 몰랐죠, 이거를. 심지어 이 당시에 이제 전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철강이 미국이 일본의 20배, 석탄이 미국이 일본의 10배, 전기가 미국이 일본의 6배, 뭐 비행기 생산력이 6배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볼만한 거 아니야? 하여튼 뭐 그렇단 말이죠. 뭐 10배, 5배, 20배 그렇단 말이야. 그러는데 자, 석유 비축량은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돼? 내가 알기로는 뭐 70배인가? 70배인가 700배예요. 애초에 안 되는 싸움이야. 자,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건 뭐였어? 기습으로 미국을 패. 기습으로 미국을 패면은 미국이 해갖고는 어버버버 할 거야. 태평양에 미국의 함대를 공격을 해갖고는 미국이 어버버버버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남방 자원지대로 가갖고 동남아시아로 가갖고 우주방어 시작해. 그래갖고는 미국이 정신을 못 차리게 존나 패. 미국이 정신을 못 차리게 존나 패면 미국이 뭐야? 미국 놈들은 정신력이 없어. 정신력이 부대기야. 곤조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친 듯이 때리면은 전력상으로는 실제로 미국이 더 세지만 미국 놈들은 정신력이 글러먹었기 때문에 살려만 다오. 동남아시아도 태평양도 주겠다. 일본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단기 접전으로 끝내. 장기전으로 가면 어차피 국력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미국을 못 이겨. 자, 일본의 프레젠테이션. 니혼짱 중국을 자꾸 괴롭히면 석유를 팔지 않겠어. 너무해. 찰싹. 이 강렬하고도 황홀한 싸닥션 파파냈다. 석유를 마음껏 가져가라. 미국이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중국을 구워먹든 삶아먹든 맘대로 하란 말이야. 나를 이렇게 때린 건 일본 너희가 처음이야.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일본은. 그랬는데 이게 전쟁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야, 전쟁이다. 이거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는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 객관적으로 우리는 미국을 이길 수가 없지만 단기전으로 쉴 새 없이 미국을 몰아붙이다 보면은 곤조가 없어갖고 휴전협상하자고 할 거야. 휴전협상하자고 하면은 우리는 재빨리 남방 자원지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는다. 남방 자원지대 뭐 인도네시아라던가 뭐 보르네오라던가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자원을 미국이 우리에게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해군의 브레인을 찾아가죠. 연합함대 사령 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 이제 미국 공격한다. 야마모토 제도 당신이 총대를 맞게 연합함대 사령 장관 자네가 해주게. 그랬는데 야마모토는 반대하죠. 미쳤어요? 아니 씨발 여러분 돌았어요? 미국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고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죠. 잘 우리가 빰새대기를 제대로 맛깔나게 후리면 미국이 우리한테 협상하자고 할 거야. 협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국 상대로 전쟁을 유지할 수가 있나요? 요래저래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 독일이 어그로 끌어주고 우리가 신묘한 작전을 펼치면은 미국 놈들은 곤조가 없어서 정신을 못 차릴 거야. 그런데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얘기해줘. 이 새끼들 미국 안 가본 새끼들이 얘기해. 니들 미국 가봤어? 야, 니들 미국 가봤냐고. 야, 미국 생산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얘기나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자, 미국이 기습 공격을 당하면은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미국의 주력 함대만 잡으면은 미국이 그 전쟁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 6개월이면 돼. 6개월이면은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6개월 내로 전쟁을 끝내자. 6개월 내로 미국을 존나 패고 6개월 내로 우리가 미국한테 그 협상을 하자. 그럽니다. 근데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얘기를 하죠. 니들 병신인가요? 내가 6개월은 버틸 수가 있거든? 근데 실제로 미국이 복구하고 이제 그 산업 풀가동하는데 쇼미더머니도 아니야. 쇼미더머니에 그 예열을 하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 미국이 쇼미더머니라는 걸 칠 줄을 몰랐어요. 쇼미더머니의 예열이 미국의 전력인 줄 알았어. 그래서 미국이 쇼미더머니를 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쇼미더머니의 예열을 하려고 손가락 푸는 데만 한 달 걸렸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6개월 걸릴 줄 알았나봐. 그리고 이제 야마모토 이소로쿠도 얘기하죠. 야마모토 이소로쿠도 내가 6개월 동안 어떻게 눈물에 똥꼬쇼를 해갖고 미국 상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있거든? 근데 안 될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자 그러면은 조건이 있다. 조건을 걸립니다. 그래 조건이 뭐야 그랬더만 진주만을 공격한다. 에? 진주만이요? 진주만을 병력을 둘러 찢어. 자, 일본의 계획은 뭐였어? 일본의 함대를 둘러 찢어갖고 첫 번째 함대는 태평양 함대, 미국의 진주만에 있는 태평양 함대를 몰살을 해버려. 작살을 내버려. 그 다음에 다른 함대는 여기 동남아시아로 가갖고 육군 애들 내려줘. 육군 애들 내려줘갖고 여기 동남아시아를 전부 다 점령한다. 동남아시아 점령해갖고 여기 시발 영국군이랑 미국군이랑 개 족밥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령을 한다. 그렇게 하자. 딱 그럽니다. 그랬는데 이제 일본 대본영에서 깜짝 놀라죠. 진주만이요? 6,000km거든요. 일본 본토에서 진주만까지 6,000km인가 5,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기습 공격을 하자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부분의 함대가 이 진주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공격을 하자니까 일본 대본영에서 안 돼. 미친놈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 임마. 기습을 해야 돼. 우리는 일본군이 기습에 존나 집착을 하거든요. 일본이 유리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일본은 미국이 존나 짱세기 때문에 일본이 유리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습으로 승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원래 일본의 계획은 동남아시아 공격한 다음에 빠르게 동남아시아 공격해갖고 여기서 우주방어해. 동남아시아에서 우주방어하다가 미국이 뿌리 나갖고는 함대를 끌고 옵니다. 함대를 끌고 오면은 자 일본도 함대를 끌고 와갖고 함대 결전으로 꽝 붙어갖고 미국의 함대를 없애버렸어. 그럼 미국이 우리 미국인들은 멘탈이 약해요. 일본 손난이 스트롱 데스네. 딱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휴전 협상한다. 그게 일본의 계획이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여기 병력 보내갖고 육군이랑 해군이 동남아시아 점령하고 그다음에 진주만에 가갖고 아예 미국의 함대 자체를 없애버려. 그냥 그러기로 계획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이제 일본 대본영에서 반대를 하죠. 대본영에서 안 돼. 그거는 무리. 딱 그러니까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쿨하게 얘기하죠. 그럼 나 안 해. 딴 사람 찾아보쇼. 그거 나 안 해. 딱 그럽니다. 그랬더만 정령 그대의 뜻이 그렇다면 그래갖고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연합함대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일본이 이제 계획 세우죠. 진주만 공습과 여기 남방자원지대를 공격하는 작전을 기획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거 계획은 잘했어요. 계획은 잘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자 이때 일본 육군은 뭐하고 있었어? 일본 육군은
열심히 중국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일본 육군은 중국에서 싸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남방 자원지대를 먹는 거랑 태평양 함대랑 싸우는 거는 이제 태평양 전쟁은 일본 해군의 몫이란 말이야. 일본 해군이 그 계획을 짜고 일본 해군이 실행을 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존나 웃기는 게 이때 일본 육군은 진주만을 공격하는지도 몰랐고 언제 공격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이가 존나 안 좋았어요. 일본 해군이랑 육군이랑 사이가 존나 안 좋아갖고 육군은 진주만을 공격하는지도 몰랐고 12월에 뭐 전쟁이 시작되는지도 몰랐어. 자, 그리고 전쟁을 할 거면은 그 국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 대본령이죠, 대본령. 일본 그 전쟁 기획하는 대본령은 그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 총리라던가 일본 내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 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군부에서 대본령에서 전쟁하겠다고 하고 그냥 총리라던가 일본 내각한테 통보를 해준단 말이야. 존나 놀라운 얘기하는 게 총력전 연구소라는 걸 만듭니다. 총력전 연구소가 뭐냐, 일본 내에 대학원생들이 있죠. 젊은 대학원생들을 모읍니다. 그래갖고 미국과 전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오라고 총력전 연구소를 돌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총력전 연구소에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뭔 결과를 내놓냐면, 자, 지금 독일이 소련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분명히 레닌그라든가 스탈린그라드에서 막힐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소련으로 랜드리스라고 무상으로 물자를 대여해 줄 겁니다. 독일 분명히 커트됩니다. 독일이 지금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얘들 소련 못 먹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도 하죠. 미국이랑 전쟁을 한다면은 장기전으로 기획해야 된다. 지금 대본령이라던가 우리 군부의 수뇌부는 미국이랑 6개월 내로 전쟁을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절대로 단기전으로 끝내줄 생각을 안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 전쟁. 그리고 지금 뭐 야마토 정신이니 미국 놈들이 곤조가 없어갖고 정신이 걸려먹었느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미국인들의 정신머리를 얕봐서는 안 된다. 우리 일본에게 야마토 정신이 있듯이 미군에게도 정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전쟁 수행 의지와 그들의 정신력을 절대로 얕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3분의 1 정도만 투입한다고 하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미국이 똥꼬에 힘만 줘도 우리 일본 뒤진다. 그래갖고 이거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놓거든요. 총력전 연구소에서 타임 스케줄까지 맞는데 얘네들 혹시 타임스톤 썼나? 존나 정확하게 맞춥니다, 얘네.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기본적으로 장기전을 고려해야 된다. 하지만 일본 대본령은 단기전으로 끝낼 생각이었죠. 6개월 내로 미국 전쟁 수행 의지를 없앤다는 생각이었죠. 두 번째, 단기전으로 첫 전투에 승리한 후 강화조약으로 끝낸다는 것은 상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발상이다. 그 당시 일본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게. 존나 정확하죠, 이거 지금? 증세를 통해 당장은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가 전쟁에 충분한 결의를 다지지 못한다면 오래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사무라이 정신은 운운하지만 미국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순순히 굴복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남방의 석유를 자원을 가지러 간다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석유 수송하기 존나 힘들거든요. 일본이 기획한 건 뭐였어? 미국이 석유 금수 조치를 해갖고는 그 남방 자원지대에서 석유를 옮겨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일본은 그 당시 석유를 수송할 능력도 별로 없었단 말이야. 존나 정확하게 했죠? 자, 2차 보고서 올라갑니다. 2차 보고서. 자, 2차 보고서 하는데 여기서 존나 골 때리는 게 나오죠. 독서 전쟁은 모스크바 및 레닌그라드 동쪽에서 교착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야, 씨발. 타임스톤 썼냐고. 타임스톤 썼냐고! 존나 정확하게 맞추죠, 이거? 일본군은 인도네시아를 침공, 요충지를 확보한다. 인도네시아군은 항전하여 미국과 영국의 연조를 요청할 것이나 일본군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다. 실제로 일본은 인도네시아 쪽까지 초창기에는 잘 먹었었죠? 나중에 소련이 미국과 연계할 조짐을 보인다. 소련이 항의하는 편이 미국이 소련으로 보내는 물자를 열어주는 미략을 체결할 것이다. 나중에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다가가면 이제 소련이 참전하죠. 미국이 잠수함 및 항공기로 공격을 개시한다면은 미수관 연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존나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때. 총력전 연구소에서. 그랬는데 이때 일본의 총리이자 육군 장관이었던, 육군의 총수였던 DJ 히데키, 가장 유명한 이제 DJ 중에 한 명이죠. 미국인들이 사인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DJ 히데키가 이 보고서를 딱 듣더만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전쟁이라는 건 말이야, 너희 책상 불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아. 전쟁은 책상 위에서 아가리로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전장에 가서 하는 게 진정한 오토코노 타타카이야. 알겠어? 새끼들아. 러일 전쟁도 말이야, 열강들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신묘한 썸띵 인디비지블한 방법으로 우리가 러일 전쟁도 이겼잖아. 그런 것처럼 이번에 귀축 영미와의 전쟁도 우리가 야마토 정신으로 이기게 될 것이야. 어떻게 이기는데요? 새끼들아, 썸띵 인비지블한 방법이 있다니까. 책상 물림 새끼들이 뭘 한다고 짓거려. 그 나중에 너희들 이거 떠벌리고 다니지나 마 새끼들아. 이럽니다. 자, 야마모토 이소루쿠도 요거 보고를 듣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루쿠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뭐야 이 병신 새끼들은, 니들이 뭘 한다고 짓거려. 야마모토 이소루쿠도 실제로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 제정신들이 아니었던 거야. 야마모토 이소루쿠가 이 중에서 제일 제정신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얘도 제일 상황 파악 잘하고 있던 일본의 그 해군 장관이었던, 연합함대 사령 장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루쿠도 야, 이 새끼들이 말이야 뭘 한다고 짓거려. 그래서 그냥 패스합니다. 전쟁에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세워야 되는데 최고의 상황을 가정한 것부터가, 그러니까 이게 2,000원 감사합니다. 이게 존나 잘못됐어. 이게 전쟁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면 안 돼. 상대가 요렇게 움직이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야,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전쟁을 하죠. 아무튼 잘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전쟁을 임하는 거야. 이게 시발 정신머리가 존나 이상하죠.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존나 웃긴 게 그거야. 일본의 육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내각도 그렇고 전부 다 미국 상대로 이긴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상대로 어떻게 전쟁을 이겨? 미국 상대로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해? 모두가 공감하는 건 뭐야?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미국은 이길 수가 없어. 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막상 이제 회의가 들어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갑자기 행복 회로를 이빠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잘 되겠지. 아무튼 잘 되겠지. 어쩌겠어.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총력전 연구소의 멤버들이 욕을 존나 먹습니다. 이 새끼들이 술맛 떨어지게 왜 재수없는 소리를 씨부리고 지랄들이야 이러는 거야. 아니, 전쟁에서는 온갖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야 저기 월드워지 보면 그거 나오죠. 모사드가 좀비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9명은 좀비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할 때 1명은 좀비 바이러스라고 끝까지 그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당시 일본의 분위기는 아무튼 잘 될 텐데 왜 이 새끼 분위기를 흐려놓는 거야. 개지랄. 일본은 야마토 정신으로 신이 지켜주는 나라라니까. 지금까지 우리 청일전쟁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도 썸띵 인비지블한 방법으로 이겼어. 앞으로도 썸띵 인비지블한 방법으로 이길 거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기는데요? 과학적으로 썸띵 인비지블하다고. 과학적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 이 새끼들아.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기는데요 저희가? 미국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겨요? 야마토 정신! 그게 과학인가요? 새끼들아, 뭘 한다고 짓거려? 정신병자들이죠. 진짜 미친 새끼들이죠. 심지어 이게 총력전 연구소가 어떻게 했냐면은 역할 분담을 해요. 대학원생 한 명은 장관, 대학원생 한 명은 총리, 대학원생 한 명은 뭐 미국인, 그렇게 해갖고 자기네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단 말이야. 이 시뮬레이션을 2번이나 돌렸는데, 여러 번 돌렸는데 다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뭘 한다고 짓거려? 그래갖고 욕 개쳐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고과에 낙인 찍힙니다. 여기 일본은 우리 전쟁하면 안 된다. 단기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정신을 얕봐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얘네 인사고과에 찍힙니다. 이 새끼들 정신머리가 글러먹었어. 부정적인 소리라고 말이야. 초장부터 말이야. 안 되는 집단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군부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본 군부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걸 알아갖고는 지들끼리 있을 때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전쟁 힘들겠는데? 전쟁 그냥 막죠. 우리 지금 괜히 전쟁 걸렸다가 있는 것도 본전도 못 챙겨. 그냥 적자 보고 손절합시다. 손절해요. 우리 익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손절하고 끝냅시다. 그럼 다들 그럼 그렇지 하고서 술자리라던가 개인적으로 다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는데 딱 회의가 시작을 해. 회의가 시작을 하면은 야마토 정신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막상 회의장 들어가면 갑자기 다들 이상해져.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명히 서로 사석에서는 서로 사석에 있을 때는 야, 이거 전쟁 아무래도 요건 좀 우리 그냥 손절해서 끝나자. 야, 지금 중국도 정리 안 되는데 무슨 일본이야, 미국이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랬다가 회의 들어가면은 전쟁 목표 다시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전쟁은 왜 해? 석유가 없어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석유가 없어. 석유가 왜 없어? 외국에 침략 전쟁을 해갖고 그 미국이
수출을 막아버렸어. 근데 그 모자란 석유를 다시 그 모자란 석유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침략 전쟁을 해야 돼. 근데 또 침략 전쟁을 하면 미국이 또 경제 제재를 해. 그럼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면은 석유라던가 자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나라 침공해갖고 석유라던가 자원을 충당해야 돼. 그러면 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 그러면 또 석유랑 자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시발 반복이야. 무한한 반복이야. 자, 그러고 있어갖고 자, 진주만 공격 계획을 하는데, 자, 목표는 어디야?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있는 진주만입니다. 하와이의 진주만이에요. 근데 자, 이 당시에 미국은 어땠느냐? 미국은 일본이 공격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 상대로 그 경제 제재하는 거는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그 이제 일본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보니까 일본 놈들은, 보니까 일본진들은 공격할 것 같아. 이거 우리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재하면 할수록 더욱더 날뛸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얘네를 그렇게 방목은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전쟁 준비해야지.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일본인들은 본래부터가 심성이 간교하고 은습하기 짝이 없어갖고 선전포고도 안 하고 공격한다. 러일 전쟁도 그랬고 지금까지 일본 놈들은 선전포고 하고 전쟁을 시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선전포고하지 않은 일본을 상대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미국도 헛발질을 하는 게, 일본이 지랄해봤자 얼마나 지랄하겠어. 그 생각을 합니다. 뭐 필리핀 공격하려나? 그 생각을 해요. 뭐 공격해봤자 필리핀 정도 공격하겠지. 그리고 뭐 해봤자 미드웨이 정도? 진주만 공격하려고 생각도 못했죠. 진주만 공격하려고 생각도 못하고, 미드웨이 정도 깔짝거리지 않을까요? 미드웨이 점령은 못하고 미드웨이 깔짝깔짝 할 것 같아. 그래갖고 이 당시 미국이 실제로 미드웨이에다가 전투기 그 갖다 놓고 막 여기저기다가 이제 병력 슬슬 이제 방어 병력 보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미국도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일본이 이렇게까지 잘 할 줄은 몰랐죠. 일본이 요렇게럼 잘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뭐 그냥 심지어 날짜도 맞춰요. 일본이 진주만 공습한 게 이제 12월 초죠. 12월 초쯤에 이제 일본 놈들이 공격하지 않을까요? 날짜도 맞춥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들어올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자. 그래갖고 미국이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합니다. 이때 일본이 하는 그 무전이라던가 그런 문서 같은 거 미국이 다 도청하고 감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일본이 전쟁 준비하는구나. 일본이 우리랑 싸워보려나 본데? 시리어슬리? 우리랑? 미국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망싹 전쟁 붙으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주만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자,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근데 진주만까지 6,000km가 떨어져 있죠. 그걸 기습으로 해야 돼. 자,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미국은 생각도 못했는데, 자, 이 태평양의 항로 있죠? 태평양의 항로가 10월에서 12월에는 바다가 세져요. 바다가 강해진단 말이야. 바다가 풍량이 세져요. 어디? 북쪽. 북위 40도. 홋카이도 있죠? 홋카이도 기준으로 위쪽 있죠? 여기가 북위 40도거든요? 여기 북위 40도는 그 악명 높은 베링협이라던가 북극해 방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풍량이 존나 세져갖고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계획은 뭐야? 출발해갖고 북위 40도로 올라가갖고 하와이를 공격한다. 그 사이에 만나는 소련의 배라던가 미국의 배라던가 같은 일본의 배라던가 뭐든지 다 박살내버려. 거기다가 존나 골 때리는 게, 이때 그 진주만 공습을 위한 함대가 가잖아요. 함대가 가는데 뭡니까? 연돌에서 굴 쪽에서 연기 나잖아. 그때 그 연기 때문에 걸리면 안 되겠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중유 넣죠. 중유. 원래 그 당시 배들은 중유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무연으로 하겠다고 존나 비싼 기름까지 넣습니다. 안 그래도 기름도 없거든. 근데 무연으로 되는 기름 넣어. 좋은 기름 넣어갖고 몰래 기습하기로 합니다. 고급을 넣는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몰랐어요. 미국은 일본이 공격은 할 것 같은데 어디로 오지? 뭐 필리핀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지? 그 생각하고 있었더라. 미드웨이 정도? 미드웨이 정도 깔짝거리지 않을까? 근데 오면 보이겠지 그랬단 말이야. 진짜 그래갖고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존나 잘했죠. 일본이 개 병신이긴 한데 막상 하니까 존나 잘했어요. 미국이랑 전쟁하는 거는 존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요거 진주만으로 몰래 가는 거는 잘했단 말이에서, 진주만 어떻게 해? 자, 일본이 항공모함을 끌고 가갖고는 몰래 진주만으로 간 다음에 진주만에서 300km 떨어진 지점에서
항공기를 보내갖고 진주만 폭격을 해. 진주만 폭격을 해갖고 미국의 함대를 족쳐버린다. 태평양 함대에 이 진주만에 있는 태평양 함대,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박살을 내버려. 항공모함 따고 전함 따고 그렇게 해갖고 미국이 여기 남방 자원지대를 공격 못하게 해. 아까 미국이 계획은 뭐라 그랬죠? 진주만 공격하는 팀, 그리고 남방 자원지대 공격하는 팀 따로 오라 그랬죠? 여기서 진주만 공습이 당해버려갖고 진주만 공습 당해서 태평양 함대가 해응 아우 시벌 아퍼 그러는 사이에 이제 육군이라던가 해군이 여기 남방 자원지대 먹어갖고는 우주방어 들어가. 히히히 못가 못 들어와. 여기 이 땅은 이제 우리 거야. 들어와봐. 근데 미국은 태평양 함대 작살나갖고는 이제 태평양 함대 재건을 존나 한단 말이야. 태평양 함대 재건을 존나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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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미국 애들이 아 그만해 우리는 아직 갇혔단 말이야. 재패니스 이렇게 빌게요. 우리 미국인들은 너무 아파요. 그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자 진주만 공습을 할 때 이 함대의 목표는 뭐야? 미국의 항공모함과 전함을 따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죠. 예를 들어서 기습하러 가는데 미국 함대를 만날 수가 있으니까 북위 40도로 올라가. 그 다음에 고급류 넣어갖고는 그 연돌에서 저기 뭐야 내연도 안 나오게 해. 그런 거는 잘했는데 이상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행복회로를 많이 돌리죠. 자 그러고 있었어요. 다음 한편 미국은 일본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아니까 하와이 진주만에다가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전부 다 집결해놓기 시작합니다. 왜? 일본이 슬슬 전쟁하면은 들어가자 해갖고는 일본을 공격할 생각이었단 말이야. 공격하거나 견제할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침 진주만에 애들 존나 많이 있었다. 함대가. 일본이 이때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은 자 그 당시 진주만은 하와이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막 플랜테이션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었단 말이야. 일본인 노동자들이 가갖고는 진주만 갔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인들이 실제로 진주만에 관광도 많이 갔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객으로 위장해갖고는 열심히 이제 사진 찍고 방첩자를 보냅니다. 진주만에 유류 저장고 어디에 있음, 진주만에 전함이 몇 대 있음, 진주만에 항공모함이 몇 대 있음, 그 보고를 존나 올립니다. 사진까지 찍고 엽서도 보내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미국은 몰랐어. 미국은 여기서 관광객으로 위장한 일본인들이 숨기지도 않거든요. 그냥 대놓고 들어가. 대놓고 해군기지 들어가갖고는 기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야 함대 위치 그런 거 다 기록을 하거든요. 미국인들은 실제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일본 스파이들이 노동자 복장을 입고 가요. 그러니까 청소부 아줌마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야. 청소부 아줌마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얘네가 스파이인지도 아닌지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대놓고 들어가거든요. 태평양 함대 사령부 그쪽에다가 유류 저장 시설이라던가 전함 옆에까지 직접 가거든요. 근데 몰랐어. 미국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뭐 야가다 김씨가 뭐 건축자재 주러 왔구나, 뭐 청소부 김씨 아줌마가 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갖고 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본이 공격할 건 알고 있었어요. 일본이 12월 초쯤에는 공격할 것 같은데요? 이게 존나 웃기죠? 진주만 공습이 언제죠? 진주만 공습이 12월 7일이야. 진주만을 공격할 줄은 몰랐어. 설마 여기로 오겠어? 싶었던 거야. 왜냐면 진주만의 대공포라던가 전함이라던가 그런 게 존나 많거든요. 심지어 육군 폭격기들도 진주만에 배치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진주만일 줄 몰랐죠. 진주만 공습의 담당자는 누구였어? 나구모 주이치 제독이었습니다. 나구모 제독. 이 양반 말이 겁나 많은데? 자, 나구모 제독이 이제 그 진주만 공습을 위한 함대를 이끌고 직접 갑니다. 질문이요. 야마모토 이소로쿠 이 사람은 진주만 공습을 기획 안 했나요? 큰 그림은 이 양반이 짰는데 이 양반은 야전지휘관이 아닙니다. 이 양반은 해군 최고위층 인물이란 말이에요. 야전지휘관이 아니야. 그래서 나구모 제독을 이제 함대 지휘관으로 시켜갖고는 이제 진주만 공격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구모한테 명령 내린 거 뭐였어? 첫 번째, 미국의 항공모함 전부 다 따버리기. 두 번째, 전함 박살내버리기. 그 외에는 부차적인 요소다. 왜냐면은 일본 애들이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진주만 공습하다가 미국의 반격을 받아갖고 항공모함이 2대나 침몰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았단 말이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나구모한테, 그러니까 나구모를 선택한 이유 자체도 그거였어. 나구모는 항공모함 항모 전단 있잖아요. 항모 전단의 지휘관이란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은 딱히 항공모함이라던가 항공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타술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항공모함이라던가 폭격
함재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왜 얘한테 맡겼어? 그 뭐야 진주만 공격할 때 함대는 잘 보존해서 돌아와야 돼. 그래갖고 나고모를 보냈단 말이야. 너 공격을 하고 할 때 첫 번째는 뭐야? 일단 적의 그 함대를 박살내는 거야. 근데 그 외에는 부차한 거야. 함대라던가 함재기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나고모야. 항공모함 함대라도 살려서 더 보내야 돼. 그래갖고 그걸 신신당부하거든요. 나고모는 머릿속에 알겠습니다. 나의 목표는 뭐야? 함대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 나고모 머릿속에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12월 7일에 드디어 일본의 함대가 진주만에서 370km 떨어진 지점까지 도착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 진주만 공습을 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보고가 올라오죠. 항공모함이 없는데요? 뭐라고? 진주만에 항공모함이 없답니다. 원래 얘네 목표가 뭐였죠? 항공모함이랑 미국 전함이었죠? 근데 진주만에 미국 항공모함이 싹 다 사라졌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나고모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나고모가 시작부터 고장이 나요. 뭐지? 항공모함이 없다고? 우리의 목표는 항공모함이었는데? 미국 놈들이 알아챘나? 미국 놈들이 알아채고서 항공모함을 미리 뺐나? 어디서 그 우리를 대기하고서는 기습하려고 하고 있나? 나고모의 머리가 갑자기 존나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뭐야? 이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이 그냥 나가 있었어요. 이 당시 미국은 그냥 항공모함이 나가 있었어. 요크타운은 저기 뭐야 대서양으로 출장 갔고, 그 다음에 뭐 엔터프라이즈는 미드웨이로 항공기 배달하러 가고 여기저기 나가고 있었단 말이야. 막 그 어떤 거는 미국 본토로 수리하러 가고, 그래서 마침 다 진주만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그랬는데 나고모는 머리가 존나 복잡하게 시작했어. 뭐지? 미군의 함정인가?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서는 미군이 항공모함을 빼놓은 건가? 아닌가? 훈련을 나간 건가? 나고모가 이때부터 머리가 뇌가 정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근데 이미 왔어. 무라도 썰어야 돼. 다른 건 뭐가 있나? 뭐 전함이라던가 그런 건 다 그대로 있던데요? 항공모함만 없어요. 뭐라고? 항공모함이 간다면 항공모함을 호위할 뭐 순양함이라던가 뭐 전함이라던가 구축함이라던가 붙어야 되는데 웬만한 다른 함정들은 다 그대로 있다는 거야. 특히나 대부분의 전함이 아직 진주만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고모가 씨발 모르겠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센건 신게키 가서 전함이라도 딴다. 그래갖고 자 진주만으로 함대가 출발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미군이 알 수 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시발 이겨야 한다고서는 막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뭐야? 미국은 잽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미국은 이러고 있었고 일본은 이겨야 한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게 진주만 공습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일본군 잠수함이 그 진주만 근처에서 깔짝깔짝거리다가 미국 한테 걸리거든요. 잠수함이. 근데 미국은 일본군 잠수함이 왔다가 걸려서 접했음 이랬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레이더에 걸리거든요. 이 당시 미국은 레이더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군 뇌격기라던가 극강한 폭격기라던가 전투기들이 막 진주만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이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뭐야 씨발 고장난 건가? 그랬는데 딱 생각을 하죠. 이거 육군에서 폭격기들이 와 있기로 돼 있었거든요. 뭐라 그랬어? 미국은 일본이 공격할 거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주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주만의 비행장에다가 육군 폭격기들이 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폭격기들이 적 전함이라든가 적 항공기를 잡겠다고 폭격기들이 이제 이날 오기로 돼 있었단 말이죠. 12월 7일에. 그래서 레이더를 딱 보니까 떼거리로 뭐가 몰려와. 근데 일정 보니까 육군 폭격기들이 올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폭격기들 배달하고 오나 보네. 크크크 하고선 그냥 스무스하게 이라시아이마세가 돼버립니다. 진주만이 이라시아이마세 돼갖고는 일본군 파일럿들이 당황을 하죠. 뭐야? 왜 이렇게 미드 오픈해놨지? 이상한 거야. 뭔가 대공포라도 쏠 줄 알았단 말이야. 대공포라도 쏜다던가 뭔가 고속경보가 울린다던가 요격기라도 왔을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너무 조용한 거야. 공격하는 사람도 당황하고 공격받는 사람도 존나 당황합니다. 그래갖고 자 폭격이 시작이 되죠. 자 일본 내격기와 그 다음에 폭격기들의 폭격이 파방팡팡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진주만이라던가 미국이 너무 안일했던 게 자 폭격이 시작이 돼갖고는 뭐가 터졌단 말이야. 콱강하는데 이 당시에 진주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은 또 해군 새끼들 이거 또 아주 또 유난 떨면서 훈련하고 있나 보네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해군은 아유 육군 새끼들 또 유난 떨면서 또 훈련하고 있나 보네. 서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처음 조 터질 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구축함이라든가 전함 같은 게 박살나고 병원이 당하고 이제 그 비행장이 공격당하기 시작하니까 뭐야 씨발 이거 진짜야? WWE가 아니라 이거 UFC였어 하고서는 난리가 납니다. 개판이 나죠. 맞다크 야랄이 났잖아. 그래갖고 1차 공격 때 이게 2차 공격까지 있거든요. 1차 공격 때 거의 그냥 이라시아이마세 해갖고 미국 전함이라던가 구축함이라던가 그다음에 육군 항공기 있죠? 다 작살납니다. 이때 다 공격당해갖고 작살나고 유린당합니다. 자 그래갖고는 성공을 하죠. 그래갖고 그 유명한 게 미국 전함이었던 아리조나가 이때 침몰을 하죠. 근데 이게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진주만 공습은 대성공이었던 게 이 당시 그냥 무방비로 다 정박이 돼 있었단 말이야. 뭐 중순양함이라든가 순양함이라든가 전함이라든가 다 정박돼 있었는데 1차 공격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2차 공격 가갖고 2차 공격으로 좁팹니다. 그래서 2차 공격 돌아왔을 때 2차 공격을 갔던 파일럿들이 보고를 올리죠. 나고모 제독님 진주만에 그 유류 저장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류 저장고랑 뭐가 남아 있었더라? 아 도크 그 뭐야 전함을 수리한다던가 전함을 건조하는 그 드라이독 있죠. 도크가 아직 멀쩡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류 저장고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유류 저장고는 공격 못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갖고 다들 얘기를 하죠. 이때 누구였지? 그 항공모함 그 함장 한 명 있는데 다몬 무슨 다몬인데? 야마구치 다몬 야마구치 다몬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지휘관들이 이제 그 나고모한테 보고를 올리죠. 그 함장님 그 저기 제동님 그 유류 저장소랑 드라이독이 있다는데 이것까지 없애버리죠. 적의 주력은 없앴으니까 적의 보급이라던가 적의 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전부 다 작살내버리죠? 그랬는데 여기서 나구모가 또 이제 나구모 뇌가 발동이 됩니다. 왜 나구모 뇌가 발동이 되냐면은 뭐라 그랬죠? 상부에서 뭐라 그랬죠? 적의 전함이라던가 적의 항공모함이 최우선 목표야. 그 외에는 부차적인 목표야. 근데 가서 뭐 했죠? 가서 전함도 다 박살내고 그 다음에 뭐 그 구축함이라던가 순양함도 존나 박살냈단 말이야. 그래갖고 1차 공습은 스무스하게 했는데 2차 공습 때 대부분의 항공기들이 피탄됩니다. 한 100몇 대의 항공기가 이제 미군이 정신을 차려갖고 1차 공습 때는 미군이 아으 씨발하고 존나 얻어 터졌는데 2차 공습 때부터 미군이 정신 차려갖고 전투기 출격하고 대공포 미친듯이 갈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 2차 공습 때는 저기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한 100몇 대가 일본 항공기 100몇 대가 피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고모가 선택을 합니다. 3차 공습을 보내면은 항공기가 못 돌아온 애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 거야. 이미 격추된다던가 아니면은 피탄된 항공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공습 갔다가는 귀중한 파일럿이랑 귀중한 항공 전력이 손실될 것 같은 거야. 거기다가 뭐야 이게 나고모가 처음에 뇌정지했던 게 뭐였죠? 미국 항공모함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 야 이거 이러다가 미국 항공모함이 우리를 추격하면 어떡해? 라고 나고모가 생각을 합니다. 나고모의 머릿속에 뭐만 있어? 미국이래. 일본 대본영에서 나고모한테 귀에 따갑도록 얘기했던 게 뭐였어? 나고모야, 너 함대 사령관 맡긴 거 뭐야? 함대 안전히 보존해 갖고 데려와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고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발 항공모함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실제로 엔터프라이즈는 이거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 미국 항공모함들 다 어디 출장 가 있었는데 엔터프라이즈는 마침 진주만 근처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는 실제로 함재기 발진시켜갖고는 일본 함대를 찾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실제로도 그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고모 입장에서는 이거 어딘가 있는 미국 항공모함들이랑 전면전을 치를 줄 모른다. 근데 이거 우리가 기습으로 간 건데 역으로 갑자기 전면전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뭐야 우리는 지금 제1목표 달성했어. 함대 박살 냈잖아. 그리고 그 외에는 부차적인 요소야. 그리고 우리는 손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퇴각한다! 나고모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진주만 공습에 참가했던 함대에 그 나고모 밑에 있던 부하들이 나고모한테 강하게 항의를 하죠. 아니 이거 아예 미국에 그냥 주탱이만 갈기는 게 아니라 지금 주탱이는 성공적으로 갈겼거든요. 주탱이랑 명치도 때렸어. 근데 이거 다리몽둥이도 박살을 내야 돼. 다리몽둥이도 박살내갖고 미국이 일어서지도 못하게 해야 돼. 근데 나고모는 아니야. 다리몽둥이까지 노렸다가 미국이 발차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 발차기 맞기 싫어. 피 흘리기 싫어. 그래갖고 나고모가 역도격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
전함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 진주만에서 공습으로 박살났던 전투기라던가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전함이라던가 그런 거 다 구형이었습니다. 문제는 다 구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있어도 좋았지만 없어도 그만이었어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었어. 이 당시 진주만의 진짜 핵심은 뭐였냐면은 그 전함들을 수리할 수 있는 드라이독, 건조할 수 있는 드라이독, 거기에다가 유료 저장고였단 말이야. 그 당시에 진주만의 유료 저장고가 존나 크게 있기 때문에 그 유료 저장고를 부셨다라면은 그 미국이 그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란 말이지. 그래갖고는 나고모 입장에서는 그냥 이쯤 물러가 주도록 하지. 오늘은 이쯤 물러가 주도록 하지 그랬는데 이때 전함이 몇 대가 터지더라? 이때 미국이 전함이 4척이 침몰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침몰한 전함 중에 2척인가는 건져 올려갖고 다시 투입합니다. 이때 드라이독만 없앴어도, 수리소만 없앴어도, 3차 공습으로 수리소만 없앴어도 이 전함을 전부 다 침몰한 걸로 전과를 올릴 수가 있었어. 근데 애초에 구형 전함이었고 심지어 미국이 건져 올려갖고는 다시 전장에 투입합니다. 왜냐면 이때 진주만이 수심이 몇 미터였더라? 15미터인가 20미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함이 물속에 꼬르르르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그냥 좌초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다시 건져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진주만의 얕은 수심을 공략을 하겠다고 어뢰를 쏠 때 6미터까지 낮게 비행을 해갖고는 어뢰를 쏜다 그지랄 똥꼬쇼를 했는데 모든 게 무의미해지죠. 미국의 항공기 188기 손실했는데 이거 구형 항공기입니다. 159기 손상했는데 구형 항공기예요.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뼈아픈 손실이긴 하지만 금방 복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구모가 이제 보고 올립니다. 성공적으로 공격했음. 근데 항공모함은 없었음. 그래서 불안해서 런했음. 나구모가 딱 이럽니다. 나구모를 쉴드 쳐주던 남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야마모토 이소로쿠.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얘기를 하죠. 야, 현장 지휘관이 나구모가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거 꼭 현장에 안 가본 입스타하는 새끼들이 꼭 일해라 절해라 그러더라. 현장 지휘관이 그랬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서 근데 항공모함을 못 없앴다고? 항공모함이 없었다고? 야마모토가 그럽니다. 근데 어쨌거나 진주만 공습은 대대적인 성공이었어요. 진짜 상상하지도 못한 데에서 나온 거야. 북한군이 평택항에, 북한군이 진해항에 나타나갖고는 북한군이 진해항을 공습을 한 거야. 휴전선이 아니라 북한군이 연천이라던가 파주라던가 남양주를 공격한 게 아니라 강원도를 공격한 게 아니라 진해를 공격한 거야. 뜬금없이 부산을 공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부산에 있던 구축함이라던가 이 수많은 이제 함선들이 침몰을 했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이라던가 당대 사람들이 이 나구모 제독의 3차 공습 취소 후 빤스런에 대해서 이제 후사가들의 수많은 평가가 있는데 저는 평가 보류입니다. 사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거든. 아니 항공모함을 없애러 갔대. 그리고 며칠 전까지 분명히 항공모함이 진주만에 정박을 하고 있었대. 근데 항공모함이 없는 거야. 이게 나구모가 그래도 잘했다고는 할 수가 없죠. 뭔가 이미 과감한 기습 공격을 했으면 조금 더 과감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몸을 너무 사리긴 했죠. 근데 나구모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시발 우리 분명히 기습했는데 항공모함이 한두 대 정도는 기지에서 대기할 수도 있잖아. 원래 그렇죠. 전쟁을 할 때 세 대가 있으면은 한 대는 작전, 한 대는 수리 및 정비, 한 대는 이제 훈련 그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갖고 진주만에 못해도 항모 한 대는 있어야 돼. 근데 항모가 다 없는 거야. 그럼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그게. 심지어 일본은 한 대도 잃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야. 이게 결과로 보면은 일본이 망하는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거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죠. 나구모가 3차 공습 안 해갖고 그때 드라이독이라던가 수리소라던가 유료 저장고 서플라이 디포 박살 못 낸 거는 아쉬워요. 하지만 거기서 버팅기고 있었다가 위치 파악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고 항모 세대가 없어지면은 대부분 다 같은 판단 내렸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항모 세대가 없고 실제로 엔터프라이즈는 찾고 있었잖아요. 엔터프라이즈는 뒤늦게 도착해갖고는 얘네 일본 함대를 찾고 있었잖아. 그랬기 때문에. 자, 그래갖고 미국의 예언이 적중했죠. 선전포고를 안 하고 선빵을 때렸어요. 근데 이때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얘기했던 게 선전포고 확실히 하라 그랬거든요.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대본영에다가 선전포고 확실히 하라 그랬는데 찐빠가 나죠. 이게 일본이 웬일인지 정확하게 원래 일본은 선전포고 안 하고 선빵 때리잖아요. 근데 선전포고 하고 선빵을 때린 거였어요. 이때 일본은 전보로 미국에다가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야.
근데 선전포고를 번역하고 선전포고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존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진주만이 공습이 당해갖고 개박살이 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서야 선전포고문이 온 거야. 근데 선전포고문의 내용이 가관이었죠. 자,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미 정부의 태도로 미루어 비추어 볼 때 더 이상의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이로써 통고해야 함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뭔 개소리야. 이거를 보고 있던 미국 국무부 장관이 뭐야 씨발 진짜 그랬다고 합니다. 진짜 실제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반응도 뭔 개소리야 이게 뭐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 그 국무부 장관이 일본 대사 불러갖고는 세상에서 이따위 선전포고문 작성하는 거는 이따위로 문서를 작성한 나라는 니들밖에 없을 거다 이 씹새끼들아 라고 했다고 하죠. 그냥 일본은 협상이 결렬돼서 미국과 전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딱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시발 일본 정부는 미 정부에게 미 정부의 태도로 미소를 볼 때 더 이상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음. 뭔 소리야 이게 씨발. 안 그래 이거 티뱅이 가는 거 같은 거야. 미국 국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티뱅이 가는 거 같은 거야. 안 그래도 일본이 선전포고를 안 하고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어땠냐면 분명히 일본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공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찐빠가 나갔고 공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전포고문이 왔죠. 안 그래도 근데 미국 입장에서 선전포고도 안 하고서는 나중에 포고문을 받았는데 무슨 티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개 족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개소리야 10년들아. 해병문학은 일본이 원조였죠. 중첩 의문문. 그래갖고 미국이 존나 빡칩니다. 미국이 존나 빡쳐갖고 뭐야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어? 미국이 어머머머머머머 어떡해 아우 미국 아야 해줘요 아파요 아 그만 때려 잠깐만 뼈 맞았어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원래 왜? 미국 애들은 비치니까. 근데 그 즉시 미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처음에 일본 상대로 금수 조치를 한다던가 전쟁과 관련해갖고는 여러가지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단 말이야. 거의 반반 치킨으로 돼갖고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된다는 건 통과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진심 모드 들어가죠. 발작 버튼이 제대로 눌려버리죠. 이 새끼들이 선전포고도 안 하고 기습 공격을 해? 거기다가 우리 미국 본토를 공격을 해? 난리가 나죠. 끌어올라갖고는 바로 자 우리는 이렇게 된 이상 일본을 공격한다. 딱 그러니까 의회에서 투표 붙이는데 한 명 반대하고 전부 다 만장일치하죠. 이 당시 일본의 생각은 뭐였어? 미국이 아파요 어떻게 하고 여당과 야당이 존나게 싸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여당과 야당이 대통합을 이루죠. 대통합을 이뤄갖고 이렇게 된 이상 우린 일본을 공격한다 딱 이러니까 일본 애들이 양키들이 생각보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데 일본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지. 자 그래갖고 이때 미국의 사기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사기가 안 좋아갖고는 자 얘기하죠. 루즈벨트한테 루즈벨트가 얘기하죠. 빨리 일본한테 가능한 빨리 타격 방법을 모색해보게. 빨리 일본 역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란 말이오. 그러는데 여기는 또 일본의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요거는 일본의 큰 그림이 맞았어요. 왜? 지금 일본의 함대가 반으로 쪼개져서 그렇지. 아까 뭐라 그랬죠?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일본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압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상대로 보복 공격을 하래요. 보복 공격을 어떻게 할 건데? 진주만에서 추스리고 일본 본토로 보복 공격을 한다고 하자. 나가토도 있고 무츠도 있고 야마토도 있고 어떻게 할 건데? 존나 짱쌤 일본 함대를 어떻게 뚫을 건데? 함대 결전해줄 거야? 일본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면은 일본 본토를 미국이 공격할 거면은 보복 공격을 할 거면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함대 결전을 치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은 들어와 씨발 들어와 그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생각을 했죠. 감히 미국은 지금 비치처럼 헤흥거리고 있어갖고 설마 일본 본토 공격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 야! 여기 너희 멀티 날아가는데 너희 멀티 날아가는데 우리 본진 공격하겠다고? 들어와 보던가. 일본은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고 있어갖고 자 얘 조인트 존나 까죠. 루즈벨트가 조인트 존나 까죠. 야! 씨발 일본 본토 공격 못하면 니들 다 모가지 잘릴 줄 알아. 딱 그러니까 이때 잠수함 함대 사령관이었나? 지휘관이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놓죠. 일본을 공격하려면은 항공모함을 보내야 돼. 항공모함을 보내야 되는데 항공모함의 함재기의 사거리는 짧아.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일본 앞마당까지 가야 돼. 그러면은 일본의 그 연합함대와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함대 결전이 일어나갖고 우리가 좆발릴 가능성이 높아. 근데 하지만
항공모함에다가 육군 폭격기를 올려놓으면 어떨까라고 잠수함대 사령관이, 잠수함 지휘관이었나? 잠수함 참모였나? 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육군의 폭격기는 사거리가 깁니다. 일본도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보낼 걸 예상을 해갖고는 대충 여기 앞바닥에서 깔짝깔짝 거렸을 거란 말이야. 함재기들이 왔다 갔다 해, 사거리에서. 하지만 여기서 육군 폭격기를 보낸다면, 폭격기를 항공모함에서 띄운다면, 그 아이디어를, 폭격기를 항공모함에다가 올려갖고 육군 폭격기로 도쿄를 박살내기로 합니다. 도쿄를 폭격하기로 이제 계획을 합니다. 프란시스 로우 대령인가요? 프란시스 로우 대령 참모죠. 잠수함 관련된 참모죠. 자, 그러고 있어갖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거는 함재기로 이륙하는 것만으로도 존나 힘들단 말이야. 근데 그 무겁고 거대한 육군 폭격기를 항공모함에서 띄운다고? 말도 안 돼. 한 100m였나? 100m 되는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야 되거든요?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세계 최고의 파일럿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세계 최고의 파일럿에게 맡겨보도록 하자. 미국에 제임슨 두리틀이라는 중령이 있어요. 이 아저씨 누굽니까? 슈나이더컵 뭐죠? 그때 이게 비행기로 누가 빨리 가나 비행기 F1이란 말이야. 슈나이더컵에서 우승했던 양반이란 말이야. 그 당시 슈나이더컵 비행기 F1은 거의 국위 선양을 위한 약간 대리전의 성향이 강했단 말이야. 슈나이더컵에서 우승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력을 가지고 있다 떵떵 그러면서 프로파간다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슈나이더컵에서 우승했던 그 당시 미국 최고의 파일럿, 세계 최고의 파일럿이었던 제임스 두리틀 중령한테 이제 그 의뢰를 합니다. 두리틀 중령이 두리틀아 우야노 얘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두리틀이 막 해보입시다. 그래갖고 제임스 두리틀이 이제 총대를 메고 미국 최고의 파일럿들을 빡빡 모읍니다. 근데 이거 얘기 안 해주죠. 보안이 세니까 그냥 제임스 액단가 너가, 예, 제가 제임스 액단인데요, 너 그 운전 실력이 대단하다고? 네, 그래요. 우리 비밀 작전을 할 건데 혹시 올 텐가? 어떤 비밀 작전인데요? 그건 얘기 못해. 그래갖고 아무튼 빡빡 끌고 모읍니다. 100m 이륙을 한다고? 폭격기를? 왜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 알아주는 파일럿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근데 100m를 이륙을 해야 된대. 우리 일본 폭격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거 아니야? 다들 이제 그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죠.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그래갖고 이제 두리틀이 얘기를 하죠. 이제 나중에 우리 일본 갈 거야. 우리 일본 갈 거고 너희들 항공모함에서 출격해갖고 우리 일본에다가 이제 첫 바따로 우리가 그 펀치를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준비들 싸게 해. 그래갖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이제 그렇죠. 원래 뭐야? 일본의 생각으로는 우리 일본한테 도쿄로 보복 공격을 하고 싶은데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음. 일본 우리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일본 생각은 원래 이랬단 말이야. 우리 앞마당을 공격해? 안 되겠어. 육군 폭격기 항공모함에다 띄워. 별 미친 짓을 다 하죠. 미국 애들 기합이 여간 기합이 아니었던 거야. 미국 애들 열심히 띄우는 연습 존나 합니다. 그리고 성공해요. 왜? 어떻게? 기합으로. 물론 이제 폭격기에 이제 무장도 탈거하고 막 그래갖고 경량화 시키고 막 그랬죠. 하지만 기합으로 이륙하는 훈련 존나 합니다. 기합으로 이륙하는 훈련을 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리틀 특공대가 결성이 되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죠. 가장 위대한 세대죠. 이때가 미친놈들이죠 진짜. 야 얘들아, 우리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딱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자, 항공모함에서 이륙해갖고는 도쿄를 폭격을 했어. 문제가 뭐냐면은 항공모함으로 돌아갈 기름이 없습니다. 이때 항공모함과 미국 함대는 폭격기 내려주고 바로 빤스런하고 폭격기들만 가요. 그러면은 폭격기들은 어떻게 하죠?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착륙해갖고는 이제 여기서 알아서 각자 도생해. 이게 기합이죠, 씨발. 이게 기합이지. 일본이 생각한 미군은 뭐였어? 무사왕 목숨을 살려만 다오. 우리 항공모함에 데려다줘. 원래 일본 생각은 이랬단 말이야. 근데 뭐야? 폭격을 하고 중국에 불시착해갖고 중국에서 아무튼 살아남기.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임스 도리틀은 그 소련에다가 가자고 하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갖고 블라디보스톡에 착륙해갖고 이제 소련으로 도망가자. 제임스 도리틀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련이 비치처럼 싫어! 어그로 붙이지마! 이럽니다. 소련한테 실제 얘기하거든요. 우리 도쿄를 폭격할 건데 너희 그 블라디보스톡에다가 우리 폭격기들을 착륙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데 소련이 안 돼! 어그로 붙이지마! 꺼져!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 장제스 정부를 잘 긁어갖고는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죠. 야, 죽으면 그만이야. 그냥 불시착하면 그만이야. 아무튼 중국에서 살아남으면 그만이야. 시발 낭만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게, 자, 두리틀 특공대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아차차 일본의 그 초기함에 걸립니다. 감시선한테 걸려요. 그래갖고 예정보다 10시간을 모자란 거리에서 추격을 합니다. 원래 한 이쯤에서 추격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여기서 걸려버려요. 예정보다 10시간 일찍 출격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딱 일본한테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 미국의 대함대가 일본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백경대 집합해갖고 일본에 있는 연합함대가 우르르 몰려와갖고는 막아버릴 것 같은 거야. 아니면 일본 본토에서 전투기들이 추격해갖고는 우주방어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도 시방 기습이었는데. 그래갖고 이때 얘기를 하죠. 이거 진주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주만 보십시오. 진주만에서 두리틀 특공대 장면이 대박이에요. 일본 함선 발견! 우리 걸렸습니다! 어떡하죠? 야, 계산해봐. 도쿄까지 얼마나 걸려? 그러니까 참모가 I don't know, Colonel. 중령님, 나 진짜 시발 모르겠어. 우리 도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착륙할 수 있을지 시발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임스 두리틀이 우리 그냥 출격한다. 시발. 꼬우면 죽으면 그만이야. 그냥 출격한다. 우리 예정보다 지금 10시간이나 더 항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원래 계획보다 10시간 일찍 출격을 하는 거예요. 꼬우면 뒤지면 그만이야. 우리 시발 출격한다. 이때 두리틀 특공대 출격을 할 때 비바람이라던가 폭풍이 존나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시발 그냥 가. 그래갖고 명령 내리죠. 야, 항공기에 있는 중기관총이라던가 항공기에 있는 중장비 싹 다 장갑판이랑 그런 거 딱 뜯어내.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 채워. 원래 폭격기 뭡니까? 이 당시 폭격기들은 지금이랑 달라서 전투기라던가 요격기가 쓰고 오면은 폭격기가 여기 기관포로 이제 전투기라던가 요격기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실제로 요격도 하고 견제도 했단 말이야. 야, 전부 다 탈거해. 야, 이거 다 빼. 야, 이거 다 빼. 이거 무장 빼고 기름 더 넣어. 그리고 다 오줌 빨리 싸, 이 새끼들아. 다 오줌 싸고 와. 아미 파일럿, 맨 온 플레인 막 이러갖고 난리가 나죠. 자, 그래갖고 제임스 두리틀이 애들 모읍니다. 제임스 두리틀이 모여갖고 얘들아, 시발 다 모였어. 그럽니다. 어이, 중령님, 저희 한 10시간 남았는데요. 야, 지랄마, 우리 지금 걸렸어. 우리 걸려갖고는 지금 출격해야 돼. 근데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지금 예정보다 존나 오래 걸려갖고 우리 중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나? 착륙할 수 있을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시발, 우리가 목숨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잽스들한테 잽스들 머리 위에다가 폭탄을 떨굴 제 1빠따야 우리 두리틀 특공대가. 근데 안 갈 새끼 있어? 안 갈 비치들은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자, 갈 사람은 간다. 근데 내 칼 들고 협박 안 한다. 칼 들고 협박 안 하고, 자, 누가 갈래? 그리고 폭격하기 싫은 비치들 있지. 비치들은 여기 있어. 나 칼 들고 협박 안 할게. 그리고 내가 1빠따로 간다. 내가 1빠따로 출격한다. 왜 그러냐면은, 자, 항공모함 있죠? 항공모함에서 이 육군 폭격기가 여기서 이렇게 이륙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항공모함 갑판에 폭격기들 존나 빼곡하게 있어요. 항공모함 갑판에 폭격기가 존나 빼곡하게 있어갖고 이륙을 어디서 해? 이륙을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100m. 그래서 1빠따로 이륙하는 애가 여차하면 뒤질 수도 있거든요. 맨 뒤에 있는 애는 여기서 이륙하면 되기 때문에 쉽단 말이야. 근데 지금 1빠따로 이륙하는 애는 100m에서 이륙해야 돼. 근데 딱 제임스 두리틀이 얘기하죠. 제임스 두리틀이, 야, 1빠따로 내가 갈게. 야, 틀니 딱딱 노인네도 가는데 이 젊은 새끼들이 설마 내 뒤에 있는 젊은 새끼들이 이륙 못하겠냐? 내가 1빠따로 간다. 그랬더만 이제 이 제임스 두리틀 특공대 젊은 파일럿들이, 뭐야, 이 올드맨 틀딱 아저씨가 총대 메고 먼저 가는데 우리가 목숨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와! 그래갖고는 자, 전원 열애 없이 추격합니다. 야, 나 여기서 진짜 가슴이 존나 뜨겁더라고. 이거 진주만 보십시오. 진주만 영화 보면 진짜 존나 멋있게 출격하거든요. 야, 이거 진주만 영화를 꼭 보십시오. 진주만 영화가 지루하다, 난잡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두리틀 특공대 출격하는 장면 대박이야.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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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빰 렛츠고 아미 파일럿 맨 온 플레인 막 이지랄 하거든요.
존나 멋있음 그 장면 진주만에서. 두리틀 특공대 출격하기 전에 다 같이 구호 외치죠. 우리가 목숨이 없지 가오가 없냐 fucking 잽스 kill more 잽스. 그래갖고 출격합니다. 야 뺏길 수 없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잽스들 머리에다가 폭탄 터뜨리는 거 뺏길 수 없어. 두리틀 특공대 출동이다. 그래갖고 전원 열애 없이 출격합니다. 처음에 제임스 두리틀 중령이 처음으로 100m쯤에서 두리틀 중령이 출격하거든요. 이때 실제로 상황이 좀 안 좋아갖고 떨어질 뻔해요. 출격 실패할 뻔하는데 제임스 두리틀 중령이 100m에서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이때 비바람도 몰아치고 난리였거든요. 그랬는데 제임스 두리틀이 이륙에 성공하니까 뒤에 여기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제 아세이들이 이야 목숨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요시 토바츠다. 그래갖고 전원 출격. 이 장면 진짜 야 두리틀 특공대 출격은 존나 피가 끓어올라 진짜. 목숨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야 진짜. 자 그래갖고 자 두리틀 특공대가 도쿄로 갑니다. 이게 이제 저기죠. 이게 실제 두리틀 중령이 이륙했을 때였죠. 자 그래갖고 16대가 갑니다. 근데 뭐 했겠어. 근데 사실 16대가 도쿄를 이제 폭격을 하는데 별거 없었어요. 사실 이 이후에 이제 르메이 셰프의 도쿄핫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B-29가 폭격을 하는 거는 진짜 미미했습니다. 일본의 뭐 공장이라던가 일본의 뭐 몇몇 공장이라던가 군사시설을 뭐 공격을 했다고는 하는데 정말 미미한 폭격이었어요. 왜냐면 정밀 폭격도 안 되고 융단 폭격도 안 된단 말이야. 폭격기 16대가 도쿄 가갖고 깔짝했어. 그래갖고 별일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실제로 일본 시민들 반응은 그냥 뭐야 씨발 이랬어요. 일본 시민들은 뭐야 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는 일본 시민들은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 대본영은 문화 컬처의 충격 쇼크를 받죠. 실제로 이제 그 프로파간다 방송을 하거든요. 미국 폭격기들이 건방지게 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충격 쇼크를 받습니다. 왜냐면은 폭탄 중에 하나가 그 황궁 근처에 떨어집니다. 황궁에 떨어진 건 아니고 황궁 근처에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갖고 원래 아까 뭐라 그랬죠? 일본 계획은 원래 일본은 육군의 계획을 받들어서 그냥 남방 자원지대에서 우주방어해. 미군 들어오라 그래. 씨발 함대 결전으로 죽여버려. 우주방어 들어간다. 그랬는데 해군은 뭐야? 해군은 밀어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해군은 계속 미군을 밀어붙여야 된다 그랬어. 그랬는데 그냥 여기 우주방어하기로 한다 그랬잖아. 근데 뭐야? 우주방어 했는데 시발 도쿄로 서프라이즈 머더퍼커 하고서 딱 나타난 거니까 시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심지어 본토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아니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나라야. 한 번도 본토가 공격을 당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러인 전쟁도 그랬고, 청일 전쟁도 그랬고, 1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중일 전쟁도 그랬고, 한 번도 본토가 공격을 당한 적이 없었던 나라란 말이야. 근데 앞마당까지 미국 놈들이 딱 나타난 거야. 미국 애들 빛이 아니었어? 자, 그래갖고 이때 두리틀 특공대는 대부분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중국의 이제 불시착을 무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국민당 정부랑 접선을 해갖고 안전하게는 아니었죠. 굉장히 진짜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논밭에다가 막 불시착하고 이 일본군한테 추격당하고 그래갖고는 이제 구조대들이랑 접선을 해갖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영웅 대접을 받죠. 씨발 야 진짜 위대해. 이건 진짜 위대해. 이거는 내가 원래 국뽕이라던가 영웅사관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리틀 특공대 진짜 피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씨발 죽으면 그만이야. 비켜 씨발. 선빵은 내 거야. 우리가 목숨이 없이 가오가 없냐? 선빵을 뺏길 순 없어. 야 씨발 이때 미국이 위대한 세대라고 불리죠. 얼마나 위대한 시대야. 나이가 이제 징병제가 시작이 되죠. 이때 미국이 이제 징병제가 시작이 돼갖고 전쟁 준비하는데 징병을 할 때 나이가 들었어. 씨발 나도 군대 가서 잽스들 대가리를 깨버릴래요. 그럼 아니 영감님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 기부해. 전쟁 채권사 그리고 기부해. 그리고 저도 그 잽스들을 죽일 거예요. 안돼 너는 너무 비실비실해 스티브 로저스. 넌 안돼. 그래갖고 신체검사에서 탈락했어. 징병 신체검사에서 탈락했어. 비관해갖고 나는 잽스를 죽일 수 없다니. 살자. 누가 더 기합 찼지? 야 존나 멋있었죠. 근데 일본은 뭐야? 미국 녀석들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갖고 자 이제 야마모토가 얘기하죠.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 자 안되겠어. 이제 우리 공세로 나간다. 미국이 못 나오게
미국의 숨통을 막아버린다. 우주방어 아니야. 우리는 시방 공세요. 그래갖고 눈을 어디로 돌려? 자, 이제 벚꽃은 미드웨이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다음 시간 계속 미드웨이 해전의 서막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진주만 공습과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산호의 해전은 이제 미드웨이 해전하기 전에 간단히 다루고 갈 것 같아요. 미드웨이 해전 배경 이야기 하면서 간단히 다루고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진주만 공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제가 빼먹은 부분이 진짜 겁나 많거든요. 어뢰라던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령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거 제대로 얘기하면 한 3, 4시간, 뭐 5시간은 우습지 않게 떠들 수 있거든요. 근데 미드웨이 해전의 그 배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이제 미드웨이로 이어집니다.